여러분, 요즘 60대가 공통으로 남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최선이 지금의 최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전원주택을 꿈꾸고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고 연금과 복지는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때는 모두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고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것들이 하나둘씩 손에서 멀어지고 결정권은 사라지고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작아졌다는 걸요. 오늘 저는 수많은 60대가 실제로 겪고 뒤늦게 후회한 5가지 선택을 감정과 현실 그리고 해결의 순서로 차근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같은 함정에 다시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첫 번째 경계선입니다.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현실적인 방법을 숫자와 사례, 그리고 실행 가능한 문장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60대가 직접 겪고 후회한 선택의 실체를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일찍 맡긴 재산. 이건 정말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공통으로 후회하는 선택입니다. 처음엔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애들 힘들게 살면 안 되지. 고생은 내가 다 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그 마음 하나로 집을 자식 명의로 바꾸고 예금 일부를 미리 줍니다. 그때는 참 따뜻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쓰며 이제 얘들이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세상 따뜻했던 그 순간이 가장 차가운 기억이 되어 돌아옵니다. 돈이 오가면 관계가 바뀝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재산을 넘긴 순간부터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부탁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이 걸린 일에서는 냉정해집니다. 아버지, 그건 이제 제 집이에요. 그거 제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이 한마디가 가슴을 갈라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어떤 부모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줬구나. 한 어르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퇴직하자마자 전세를 빼서 자식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보태줬답니다. 그땐 다 같이 행복했죠. 그런데 5년 뒤 사위가 사업을 접으며 그 집을 팔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집에 나도 조금 얹어줬잖냐.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그건 증여로 하셨잖아요. 지금 돌려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끊긴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은 지키는 겁니다. 사랑과 재산은 다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재산은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의 기반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잃는 순간 인생은 남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한 70대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더라.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돈이 내 손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는 달라진다고요. 도움을 받고 싶을 때,
그 돈이 있으면 감사로 끝나지만 없으면 미안함으로 시작해 눈치로 끝납니다. 그 미안함은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자식과 함께 계획한다. 함께 계획하는 것과 다 주는 것은 다릅니다. 계획은 관계를 세우지만 증여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돈을 주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걸 주면 나는 괜찮을까? 이걸 주고도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건 인색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책임감입니다. 자식에게 전부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돈보다 기억이, 물질보다 존재가 남습니다. 노후의 불행은 가난이 아닙니다. 결정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진짜 불행입니다. 내 돈, 내 집, 내 시간. 이 세 가지를 잃으면 노년의 주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주되, 권한은 지켜야 합니다. 재산은 나누되, 결정은 나의 몫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금과 복지를 나중으로 미룬 선택. 이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문제입니다. 퇴직 후엔 잠시 쉬고 싶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하며 버텨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싶죠. 그래서 복지 신청도 연금 점검도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아직 괜찮으니까.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몇 년 뒤엔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복지제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끝입니다. 국가가 직접 찾아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걸 모른 채 지나가면 내 권리를 잃는 겁니다. 어떤 68세 어르신은 3년 동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많잖아. 그렇게 미뤘죠. 그런데 나중에 이웃의 권유로 신청을 했더니 3년 동안 못 받은 돈이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알아볼 걸.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구청 복지과, 국민연금공단, LH 청약센터, 어디든 찾아가서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노인 일자리, 교통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내 권리입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조건만 맞으면 보증금이 적고 월세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병원이 가깝고 안전 손잡이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놓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신청 시기를 모르고 사이트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정작 자격은 대부분 됩니다. 한 할머니는 아들 집에서 살다 불편해서 나왔습니다. 방을 얻으려 해도 월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이 알려줬답니다. LH에서 어르신용 집 신청받아요. 서류를 냈고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만 원. 병원도 도보 10분, 마트도 바로 앞. 그 집에서 지금까지 6년째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좋은 걸 해주는 줄 몰랐어요. 그냥 몰라서 고생했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처음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세금을 내면서도 손해를 봅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저 누가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검색하면 전국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서울 마포, 경기 화성, 남양주, 대전, 전주, 창원. 이런 지역들은 이미 운영 중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 기준 충족. 이 세 가지 조건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없어도 됩니다. 신청 도와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복지과, 노인 일자리는 시청 일자리팀. 찾아가서 한 번만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노후의 안정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제도의 활용에서 옵니다. 모르면 잃고 알면 얻습니다. 당신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남의 돈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지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지는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젊을 땐 세금으로 국가를 지켰고, 이제는 그 세금이 당신을 지켜주는 순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이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고 누리세요. 그게 당신의 삶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을 꿈꿨던 선택.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제 복잡한 도시 떠나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래서 귀촌을 결심합니다. 텃밭 있는 마당, 마을길 엽게 짖는 소리, 아침마다 새가 지저귀는 풍경. 그림처럼 아름답죠. 하지만 현실은 그 그림 속에 없습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그곳은 쉼이 아니라 또 하나의 노동 현장입니다. 처음엔 정말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아침마다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손수 상추 따서 밥상에 올리고 이웃이 준 감자도 삶아 먹습니다. 그 평화로움이 한두 달은 갑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낭만은 곧 사라집니다. 봄이 오면 잡초가 자랍니다. 며칠만 방치해도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허리 굽혀 풀 뽑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여름엔 벌레입니다. 모기, 개미, 거미, 진드기, 이름 모를 벌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충망을 새로 갈아도 소용없습니다. 밤엔 모기 소리에 잠을 설칩니다. 낮엔 햇빛이 강해 집안 온도는 35도를 넘습니다. 에어컨을 켜면 전기요금이 치솟고 끄면 숨이 막힙니다. 가을엔 낙엽입니다. 마당에 수북하게 쌓이고 배수관을 막고 지붕 위에도 떨어집니다. 한두 번만 밀어도 곰팡이가 핍니다. 그리고 겨울엔 눈입니다. 눈이 내리면 삽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진입로, 계단, 지붕. 안 치우면 미끄러지고 다치면 병원까지 한참입니다. 결국 집 한 채를 유지하려면 사계절 내내 일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집이 아닙니다. 하루도 쉴 수 없는 현장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장입니다. 도시에선 관리실에 전화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다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눈 오면 기사님은 못 옵니다. 수도 얼고 전기 나가면 그날은 그대로 버텨야 합니다. 밤새 난로 피우며 뜬 눈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겨울엔 고립되고 여름엔 벌레에 시달리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정신이 지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병원이 멉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도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차로 30분, 40분 걸립니다. 택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버스는 하루 5대뿐입니다. 119를 불러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몇 분이 평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골은 공기는 맑지만 병원은 멉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은 걸어서 10분 거리, 마주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식사하셨어요? 한마디라도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그 말조차 없습니다. 처음엔 평화였던 고요가 나중엔 외로움이 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말하고,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자연 속에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이 모든 걸 겪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건강할 때만 가능한 삶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할 땐 낭만이고 몸이 약해지면 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23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살 사람보다 팔 사람만 많습니다.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3억 들여 지은 집이 1억 5천에도 안 나갑니다. 중개소에 가면 그냥 임대 놓으세요.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임대도 없습니다. 결국 그 집이 당신을 가둡니다. 노후의 집은 예쁜 집이 아닙니다. 살기 편한 집이 좋은 집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계단 없는 빌라, 시장과 병원이 가까운 곳, 청소하기 쉽고 관리비가 적은 집, 이런 곳이 진짜 노후에 맞는 집입니다. 요즘은 신축 빌라도 방음 좋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골목이라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안정됩니다. 시장, 병원, 약국, 버스 정류장이 도보권에 있는 곳. 이게 나이 들수록 가장 소중한 조건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접근성에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손에 닿는 거리에서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는 살. 그게 진짜 편안한 노후입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은 사진 속에서만 아름답습니다. 현실은 땀, 허리 통증,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지금 전원주택을 꿈꾸고 계신다면 꼭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내 몸에 맞는 삶일까? 답이 글쎄라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까운 도시 속 조용한 집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후회.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직 괜찮아. 조금 아픈 건 나이 탓이지. 하지만 병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집니다. 퇴직 후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좀 쉬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을 버리고 늦잠 자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한두 달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몸이 느려집니다. 식욕이 줄고 잠이 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운동은 귀찮고 약속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움직임이 줄면 건강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망가집니다. 쓰지 않으면 굳고 굳으면 아픕니다. 근육은 하루 3%씩 줄어듭니다. 일주일만 쉬어도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그렇게 넘기죠.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조금 걷는데 무릎이 시큰합니다. 병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네요. 꾸준히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후회가 시작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병원 말고는 갈 데가 없네. 웃픈 농담이지만 진실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혈압, 당뇨, 관절, 치매. 이 네 가지는 노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관리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리입니다. 우린 늘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건강검진 해야지. 조금 더 따뜻해지면 운동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이 오기 전에 병이 먼저 찾아옵니다. 건강검진은 귀찮지만 그 한 번이 인생을 지킵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돈도 시간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 퇴직 후 이제 자유다 하며 전국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병원에 가보니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2번 스트레칭, 식단 조절. 지금은 그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그날 병원에 안 갔으면 지금 이 인터뷰도 없었겠지.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운동은 언제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산책도 운동입니다. 10분만 걸어도 혈압이 내려가고 30분이면 당이 떨어집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입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프면 아무 약도 듣지 않습니다. 퇴직 후 외로움, 공허함, 무가치감. 이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 작은 모임, 봉사활동, 탁구장, 교회, 성당, 절. 그 어디라도 좋습니다. 사람과 말을 섞는 게 바로 예방입니다. 혼자 있으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약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재산도, 관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한 번에 입원으로 수백만 원이 나가고 요양비용은 월 1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 돈이 없다면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때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몸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세요. 몸은 쓸수록 단단해지고 마음은 움직일수록 젊어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들과 자주 웃는 것.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다 알지. 근데 잘 안 돼. 맞습니다. 그래서 다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20분만 걸어보세요. 내일 또 20분. 그게 1년이면 120시간, 10년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일,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후회가 지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믿은 후회. 이건 노년의 후회 중에서도 가장 쓰고 가장 오래 남는 후회입니다. 젊을 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 키우고 집 사고 생활이 되니까요. 그래서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걸요. 그건 사람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진짜 위험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 같이 병원 갈 사람, 말 한마디 건넬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그건 고립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 72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가족보다 돈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돈 있으면 다 따라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가족 생일에도 일했고 자식이 졸업식 한다 해도 나중에 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가 정년이 됐습니다. 이제 여유도 있고 돈도 모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탁에 앉으면 조용합니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았는데 사람은 마음을 데려오는 거였어. 노년의 외로움은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무기력으로, 그리고 병으로 이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1위가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고립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다른 후회의 유형은 돈을 믿고 사람에게 맡긴 경우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긴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건 다 너희를 위해서야. 그 마음이 순수했기에 더 아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바뀝니다. 며느리, 사위, 손주들 사이에서 그 돈이 책임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심지어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고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이었지만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센터에선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집을 자식 명의로 돌렸는데 이제 나를 내보내래요. 아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돈이 사라졌어요. 딸 부부가 같이 살자더니 1년 만에 이사 가버렸어요. 이건 뉴스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아무리 부모라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돈은 그걸 붙잡지 못합니다. 돈은 관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자식과 멀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되 통장은 분리해야 합니다. 같이 밥은 먹어도 돈은 섞지 마세요. 자식에게 주는 건 사랑이지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쓸 돈은 끝까지 내 손에 두세요. 그래야 노년이 당당해집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만이 정서적으로도 존중받습니다. 이건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건 가족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겁니다. 경제권이 있어야 말이 힘을 가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언제나 내 이름의 계좌를 남겨두세요. 그게 당신의 안전장치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은 안정된 관계와 적당한 경제력이 함께 있을 때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 누군가는 이미 이런 후회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은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사람은 밑돼, 통장은 분리하고, 사랑은 주돼, 주도권은 잃지 마세요. 그게 인생의 후반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후회.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돈을 더 모을 걸, 건강을 지킬 걸, 사람들에게 더 잘할 걸. 하지만 후회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의 첫 문장입니다.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습관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여전히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오늘도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부터는 후회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며 사세요. 건강을 잃기 전에 돌보고 사람을 잃기 전에 손을 내밀고 시간을 잃기 전에 지금을 살아가면 됩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회복으로 바꾸는 건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그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작은 산책, 작은 인사, 작은 미소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